여기 한국의 과거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반대하는 한 남성이 있다는데요. 그 인물은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고수해 왔는데요. 한국에 대한 깊은 선입견과 편견을 지니고 있었던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명문 대학교에서 22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미야모토 카즈이코 교수이고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제 관점은 우리의 긴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왔어요. 이 믿음은 제 일부였고 저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매우 중요한 회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한국어 표지판 설치에 관련된 회의였죠. 이것이 관광객들을 돕고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결정에 매우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공공장소에 한국어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추가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과 명예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회의에는 각종 전문가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결심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다른 참석자들 중 일부가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과 같다고 느꼈지만 몇몇은 불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발언 차례를 기다렸고 저는 자신감 있게 일어섰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산과 언어를 보호해야 해요. 일본은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는 오랜 세대 동안 우리의 전통을 살려왔기 때문에 강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고 제 말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예요. 한국어는 우리 것만큼 발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언어를 섞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일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요. 한국어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일본이 한국과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요. 그 시절은 제 마음에 흔적을 남겼고 저는 일본의 힘이 그 시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본의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우리의 역사를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고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쿄국제대학교의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온 교수였어요. 미사코 야마모토 교수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방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미사코 교수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일본을 방문해요. 2024년 상반기에만 300만 명이 넘는 한국인 방문객들이 일본을 찾았어요. 한국인은 많은 돈을 소비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담고 있었어요. 그녀가 과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과거는 중요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들은 현대 한국의 모습을 그렸어요. 저는 제가 믿었던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기억해요.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사코 교수의 말은 무언가를 일으키기 시작한 바람 같았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미사코 교수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부는 저처럼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과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회의를 떠났어요. 제 오래된 믿음이 현대 세계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인지,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것들은 전통과 진보가 섞인 모습 같았어요. 저는 제가 진실을 직접 보기 위한 때가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비록 저는 여전히 화가 나고 자랑스러웠지만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제가 우리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말을 마친 후였죠.
저는 제 말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받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어요. 저는 거기에서 일본의 과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만들었다는 믿음뿐이었어요. 저는 미사코 교수가 나올 때 자세히 지켜봤어요. 우리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그런 말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을 무너뜨릴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사코 교수는 일본에 오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2024년 상반기에 3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방문객들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우리 도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내면에서 약간의 변화를 느꼈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다채로운 그래프와 일본의 거리에서 즐기며 웃는 한국인 방문객들의 사진이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미사코 교수는 한국어 표지판이 단지 벽에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에요. 언어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언어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단단해 보였어요. 저는 과거의 이야기, 일본의 우월성을 믿게 했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열정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제가 알고 있던 것에 의문을 품게 하는 숫자와 실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저는 제 견해가 단지 오래된 습관 때문인 것인지 오늘날의 세계에 맞지 않는 습관이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토론은 더 격렬해졌어요. 미사코 교수가 말을 마친 후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방은 대화로 웅성거렸어요. 마치 제 생각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처럼. 저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우리의 역사는 일본의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미사코 교수의 침착한 어조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어요. 저는 거기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다채로운 슬라이드를 보았고 그 관광객들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과거에 대한 제 자신의 감정을 기억했어요.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겼는지도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것을 즐기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사람들의 새로운 이미지와 섞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믿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표지판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들었고 방 안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배움과 공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역사에 의해 상처받은 두 문화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방을 나왔어요. 저는 여전히 일본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국에 대한 작지만 커져가는 호기심도 느꼈어요. 저는 미사코 교수의 자신감 있는 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의 오래된 생각들이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치 큰 변화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오래된 기억으로 무거웠지만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켜졌어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한국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꿀 여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 긴 회의 이후 저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비록 제가 여전히 많은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고집스러운 감정에 반하여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직접 눈으로 한국을 본다면 미사코 교수가 말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도쿄의 공항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회의에서 들었던 것들, 행복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밝은 이미지들, 다채로운 그래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사코 교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일까?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땅을 상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인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어요. 전자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색상으로 정보를 비췄고 심지어 카운터에는 따뜻한 미소로 모든 여행자를 맞이하는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공기 중에 한기를 느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고향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택시 구역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모든 표지판과 건물이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화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을 기억하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택시 이동은 부드러웠어요. 저는 큰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켜봤어요. 높은 건물들, 붐비는 시장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시는 활기차 있었고 제가 보는 곳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노점상들, 그리고 인도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제가 방문객이었지만 저는 이상한 관심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동 중에 저는 미사코 교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예요. 그녀가 말했었어요. 지금 저는 오래된 사원들과 새로운 고층 빌딩들,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패션을 갖춘 젊은이들의 조화 속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화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경직된 생각들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저는 미사코 교수를 만났어요. 그녀는 비록 제가 내심 아직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저를 거의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미야모토 교수님.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오는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함께 우리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제가 보고 있던 많은 현대적인 변화들 뒤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제 방에 짐을 풀고 난 후 저는 밖으로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카페와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분주한 거리로 나섰어요. 칸 내린 커피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분수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비록 제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산책 중에 저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아마도 한국에는 제가 알고 있던 역사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일부는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빛나는 그림 같았어요. 저는 회의에서 나온 말들, 숫자들, 그리고 즐거운 방문객들의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저는 도시가 자신만의 이야기, 희망과 진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비록 여전히 제 과거의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체험들은 아마도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오랜 역사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저를 둘러싼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이곳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에요. 저는 제가 경험하기 시작한 한국이 제가 평생 상상해온 한국과 다른지 직접 확인할 거예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 긴장되면서도 흥분된 느낌을 느꼈어요.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며칠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이 새로운 세상을 더 탐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미사코 교수님께서 전통 한국 마을을 구경하러 데려다 주셨어요. 한옥이라는 아름다운 옛집들과 작은 돌길,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가 가득했고 자연의 부드러운 소리들이 조용한 거리를 감쌌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현지 주민들의 부드러운 담소, 멀리서 들려오는 전통 음악 소리, 상인이 옮기는 도자기 컵이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까지 들으며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이전에 봤던 분주한 서울의 거리와는 달라서 새로운 평온함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곧 제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골목길의 미로 속에서 미사코 교수님과 헤어지고 말았거든요. 처음엔 제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모든 모퉁이가 똑같이 보여서 헤맸어요. 곡선형 지붕과 나무 무늬 있는 한옥들이 혼란스러운 패턴으로 하나로 섞여버렸어요. 제 심장은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공포가 몰려왔어요. 제가 언어도 서툴러서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불안했어요. 걱정의 무게를 느끼며 그 길을 계속 걸었어요. 아침의 부드러운 빛은 점점 불안한 빛으로 변해갔고 머릿속에는 옛 두려움과 낯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더 이상 두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때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길 잃으셨어요, 선생님? 뒤돌아보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중년의 한국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쉬운 영어와 몇 마디 조심스러운 일본어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평소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어요. 그녀는 천천히 조용한 옆길로 걸어가셨어요.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수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오신 수진 씨는 마을 구석구석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걸음마다 벽 뒤에 숨겨진 작은 정원, 마을의 이야기가 새겨진 조각 나무 간판, 심지어 옛 민속 영웅의 작은 동상 등 제가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친절히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 씨께서는 자신의 고향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애정을 담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씨의 다정한 안내 덕분에 혼란스러운 골목길도 덜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녀께서 제 질문에 차분히 답해 주시고 다양한 상징과 관습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 불안감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저는 제가 옛 믿음과 두려움에 갇혀 주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수진 씨는 저를 마을 중앙에 있는 작고 아늑한 광장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거기서 미사코 교수님께서 안도의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교수님을 뵙자마자 교수님의 눈에 진심 어린 행복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수진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수진 씨께서는 여긴 다 친구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힘들었던 과거의 한 장소일 뿐 이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옛 생각이 있었는데 수진 씨의 다정함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풍부한 역사와 따뜻한 마음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광장에 서서 아침의 따스한 빛과 마을 사람들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작은 친절이 이미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을에서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이해와 우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때로는 길을 잃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찾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래된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그 장소와 그곳, 사람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의심할 바 없이 제 한국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길을 잃었던 후 저도 이제는 스스로 한국 곳곳을 탐험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중심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작고 알록달록한 과일과 채소, 수공예품들이 가득한 작은 노점들을 지나며 걸었어요. 공기에는 매콤한 음식, 달콤한 간식,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서 상인분들이 반갑게 인사하시며 자신들의 물건을 소개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노점들 사이를 헤매다가 한 작은 부스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님께서 야생화로 예쁘게 꽂은 꽃다발들을 판매하고 계셨어요. 할머님께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며 작은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할머님의 다정한 미소에 마음이 놓여 그 꽃을 감사히 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선입견들이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가 단지 옛날 이야기나 갈등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박물관은 현대적이면서도 전시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천천히 전시관을 걸으며 유물, 그림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한 구역에서는 한국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온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전통 의상인 한복이 전시된 곳에서는 그 디자인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오디오 가이드를 차분히 들으며 각 전시물에 대해 명료하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고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과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은 이제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느꼈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공원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공원에는 가족, 학생,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전통 춤을 추고 가야금과 장구 같은 전통 악기로 신나는 민속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군중과 함께 박수를 치고 주위의 즐거움에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잠깐이나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공원 근처의 작은 다원에서 있었어요. 차 한 잔과 가벼운 간식을 즐기려고 잠시 들렀는데 다원은 조용하고 배경에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한지창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 사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전통 방식으로 차를 우리는 과정과 수공의 컵에 담아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차 문화를 이어온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도 한국에서 살아 숨쉬는 전통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옛 선입견들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려 주었어요. 젊은 한국 예술가들이 활기찬 그림과 조각으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현대 미술 전시회도 보고 옛 발라드와 현대 팝송을 모두 부르는 거리 공연자들의 노래도 들었어요. 심지어 한 공원에서 현지 10대들과 함께 친근하게 축구를 즐기기도 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열정에 저도 자연스레 동참하게 되었어요. 해가 지자 저는 도심을 흐르는 작은 강가에 앉아 조용한 한적한 자리를 찾았어요. 벤치에 앉아 서서히 사라지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모든 경험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은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 고난과 희망, 갈등과 진심 어린 배려가 어우러진 다층적인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를 이국적이거나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아름답고 강인한 것으로 보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품어왔던 편견들이 더 이상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옛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며 과거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어요. 북적이는 시장부터 고요한 다원까지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진정한 문화가 사람들과 그 전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이 놀라운 나라와 더 깊이 연결되어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한복판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다채로운 색채가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멋진 여행이 끝나간다는 부드러운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미사코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즐기셨기를 바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미사코 교수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봤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단지 옛날에 힘들었던 과거만 있는 곳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희망과 생명,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로 보이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친근한 얼굴들, 고요한 다원에서 마신 따뜻한 차, 그리고 마을에서 수진 씨께 받은 다정한 도움을 모두 기억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옛 편견들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채워주었어요.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제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미사코 교수님께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고층 빌딩 뒤로 천천히 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 전통 한옥부터 현대적인 박물관, 활기찬 거리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름다움을 떠올렸어요. 사람은 옛 이야기나 과거의 갈등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역사와 힘이 있는 법이니까요. 한국은 단지 고난의 나라가 아니라 회복력과 따뜻함, 그리고 발전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옛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말이 공기 중에 맴돌며 저는 수진 씨의 친절, 시장의 에너지, 그리고 전통 춤 공연을 보며 느꼈던 강렬한 감정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마치 예전에 고집스럽고 고정된 제가 눈에 선 듯했지만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오후 내내 저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공원에는 가족, 학생, 어르신들이 모여 쾌적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간단한 놀이를 하는 무리에 합류했어요. 아이들의 즐거운 외침과 웃음소리에 저도 자연스레 미소 짓고 웃게 되었어요. 그 작은 순간이었지만 삶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큰 디지털 스크린이 한글, 영어, 일본어로 정보를 보여주는 분주한 교차로에 서 있었어요. 여기에 간판과 메시지들은 현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두 나라 간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우정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새로운 한글 간판들은 역사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과 우정을 위한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불빛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쌓인 경험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배운 교훈은 모든 나라마다 풍부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거를 극복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한 한 나라의 강인함을 목격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새롭게 깨달은 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동안 만난 다정함, 전통의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 문화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오래된 편견을 붙잡고 있는 한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변화는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신과 풍부한 문화가 제 마음을 변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며 내일을 위한 공동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하며 이해와 우정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과거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늦게라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 행복해요.
여러분께서도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해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는 편견이라는 시각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저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지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